강하고 23옥순 잘 어울린다니까? 두 사람이 마지막까지 형커잖아요. 회사 생활을 할 때 잘못한 게 없다와 위험한 일을 대비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 저는 23옥수님이 잘못했다가 아니고 23옥수님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알려줄 거예요. 잘못한 게 없지만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 그래서 말해주는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우리가 실은 살면서 잘못한 게 없는데 저런 일 겪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 꽤 있을걸? 우리가 저런 상황에 놓였어. 내가 정글에 갔어. 그러면 정글에서 살아남는 방식을 내가 행해야지. 정글에 갔는데 도시에서 살듯이 살면은 위험할 수가 있죠. 정글에서는 정글의 법칙을 따라야 돼. 그거를 잘 따르는 사람이 23옥수님은 누구를 벤치마킹 해야 되냐면 미스터 강을 벤치마킹 해야 돼. 미스터 강이나 아니면 다른 기수에 결혼하신 옥수님 있어요. 발레하는 그런 분들을 벤치마킹 해야 돼. 주변 말에 타격받지 않는 거. 23순자님 라이브에서 큰 실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여론을 얼마든지 완전히 자기 걸까지는 아니어도 동정표를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 이해의 여지가 있었거든. 26순자는 저도 다시 그 부분 돌려서 봤는데 26순자는 지금 욕을 먹는 게 상당히 억울할 거야. 왜냐면 23옥수님이 나는 26순자랑 잘 지낸다고 말했어. 26순자는 순진해가지고 잘 지내니까 별일 없는 줄 알았어. 23옥순하고 23순자는 갈등이 있었어. 26순자는 그걸 잘 몰랐어. 사과해. 왜? 뭐 사과 받았잖아. 우리 뭐 사과할 일 없어요. 순진한 26순자의 관점이었지. 결과적으로는 그게 오히려 불을 지피는 일이 돼버렸고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잘 모르고 접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26순자님은. 23옥수님이 그 뒤에 사람 이름을 언급을 하거든요. 이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다시 들어봐. 23옥수님이 언급하지 않은 두 사람이 23옥수님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두 사람이야. 그게 24옥순하고 23순자였어. 26순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지 않았어. 23옥수님이 왜냐면 26순자님 콕 집어서 언급하면서 우리는 문제 없다고 얘기했거든. 진행을 또 계속 또 사과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할 때 잘하지. 턱식님은 진행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너무 많아. 아니 무슨 MC가 이렇게 말이 많아. 뭐든지 다 자기 해석대로 다시 풀이를 해줘. 지금 라이브 리뷰하는 것도 아니고 MC 역할과 리뷰 역할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 MC는 조금 한 발 뒤로 빠져서 리액션하고 좀 매끈한 질문 이 정도로 해야지. 말할 때마다 이렇게 다 포장을 해서 하려고 그래. 23순자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요. 내가 23순자였으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안에서 너무 좁은 곳이어가지고 제가 언니를 오해했어요. 나중에 오해가 풀려서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언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다시 미안해. 내가 진짜 사계 속에서 너무 속이 좁았어. 내가 참 더 커야 되는데 미안해 언니. 했어야면 됐지. 억울해도 이렇게 했으면 끝이야. 억울하면 뭐 어때 오해했어라고 하고 내가 그때 날짜도 짧고 그래가지고 언니가 어장하는 줄 알고 그때 질투도 나고 그랬어. 어장 아무것도 내가 할 일이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막 김님 춤 때문에 걱정해서 울고 막 알잖아 언니. 미안해 언니. 23옥수님 마음이 다 풀리진 않았을 수도 있겠죠. 어쨌건 논란은 훨씬 줄어들었겠지. 어쨌건 지금 질문은 23순자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잖아. 23영철님이 연관돼 있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오해가 있을 거다는 거는 우리가 예상은 했었잖아요. 그거를 라방에서 자기 입으로 굳이 왜 얘기하냐고. 참 너무 안타까워요. 23옥수님하고 23순자님의 스타일이 되게 다르거든요. 약간 23옥수님 보면 여자 강님 같아요. 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도 뭔가 이렇게 마이크가 주어지거나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액션 하면 해야 될 걸 하고 말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 말을 해야 되지 않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살 때가 많아요. 생각을 해보면 23옥수님은 오랜만에 23순자를 만났어요. 한 1년 만에 만났다고 쳐봐요. 영철과 순자가 사귄 것 정도는 알아. 순자가 얼마 전에 헤어졌어. 옥수님은 요즘 영철 오빠 잘 지내? 영철 오빠는 잘 안 된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 왜냐면 이제 옥수는 그 모임에 가지 않았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친한다는 생각으로 그걸 언급했겠지. 순자 씨가 영철 씨랑 어쩌면 친구처럼 좋게 헤어졌을 수도 있을 테니까. 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어떤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연결고리는 옥순에게 친오빠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영철 씨가 그 당시에 광수로부터 지켜줬었고 영철은 순자와 커플이 됐었고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서 연결고리잖아요. 영철은. 순자는 그것이 얘가 나 맥이네로 순자 씨는 이해해버렸을 수 있겠지. 옥순 씨 입장에서는 같이 친한 사람에 대한 언급을 하다가 나왔고 순자 씨는 그 부분이 이 사람이 나를 지금 공격하네 라고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기가 나와서도 23옥수님이 23순자님을 막 공격하려고 너 용철 오빠랑 사귀었잖아. 여기 이런 데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했을 리는 없어. 순자님은 영철이란 단어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님은 다 웃고 있지만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23순자님은 23옥수님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욕먹였다, 일부러 저런다 라고 오해했지. 꺼내면 안 되는 말을 꺼냈으니까. 오히려 헤어진 거를 모르고 있다가 나와서 물어봤을 수도 있어. 몰라서 말을 했다가 실수한 적이 몇 번 있었단 말이죠. 방송에서도. 아마 영철에 대한 언급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수환 순자님은 그게 내가 지금 영철이랑 헤어진 것도 슬픈데 한 달밖에 안 돼서 나온 게 지금 본인도 약간 민망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번 시즌에서 가장 최근까지 연애한 사람이 23순자님이에요. 한 달 전에 헤어졌어. 그러면 자기도 여기 나오기 민망하고 한편으로는 헤어져서 슬픈 상태일 거야. 아, 내가 여기 나와도 되나? 하는 민망한 상태인데 나를 아는 사람이 영철, 네 전남친 얘기하니까 벌써 그것만으로도 순자님은 아, 이게 공격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지난주에 예고에서 나왔던 것도 잘려 있었어요. 23순자님 거는. 24옥수님 거는 아주 적나라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24옥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걸 언제부터 조금 이거 패널들이나 이 제작진의 방향이 좀 달라진 게 아니라고 느꼈냐면 24옥수님이 권이랑 데이트할 땐가 한 4주 정도 전이야. 패널들의 반응이 달라졌었어요. 이건 그냥 정말 내 느낌으로 좀 달라졌어. 한 4주 전쯤에 갑자기 데프콘이 다른 거 가져와, 이제 재미없어, 다른 거 가져와, 이거 했거든요. 그거 나올 때부터 뭔가 톤이 달라졌네? 24옥순에 대한 톤이? 그때부터 좀 달라졌다고 느꼈었거든요, 나는. 이제는 그냥 완전히 그 빌런으로 해가지고 좀 그렇게 주목을 받으려고 하나? 이거는 그냥 느낌이니까 잘못된 시청자 개인으로서 느낀 느낌이에요. 23옥순 입장에서. 26순자는 자신에게 무례하게 대했던 사람이 아니야. 23옥순 입장에서. 26순자가 얘기해, 우리 없었잖아. 네가 얘기해, 우리 없었는데 왜 그래? 왜들 그래? 싸우지 말고 오해 키우지 말자. 우리 잘 지내잖아. 26순자는 진짜 자기네들이 잘 지낸다고 생각했어. 이게 그 안에서 분명히 파벌도 있고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는데 26순자는 누가 고통받는지 누가 고통을 주는지 몰라. 그냥 23옥순이랑 자기는 잘 지냈거든.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어. 그때 내가 26순자님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23옥순이 거기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23순자와 24옥순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때 23옥순님이 처음 얘기하는 게 26순자와는 잘 지냈다, 잘 풀었다고 얘기해. 11영숙하고도 잘 풀었다고 얘기해. 24옥수는 풀었다고 얘기 안 해. 23순자도 아니야. 그러면 23옥수는 나는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지내지 않았어. 26순자야. 네가 모르지만 나 잘 지내지 않았어. 23순자랑도 지금 불편하고 24옥순하고도 불편해. 26순자야. 라고 23옥순이 얘기한 셈이거든요. 모르면 가만히 있었어야 돼. 실은. 지금 보면 26순자나 23순자나 주변에 많이 동화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정말 첼로의 영향인가 싶기도 하고 23옥수는 안 풀렸거든? 23순자도 안 풀렸거든? 둘 사이에서 문제가 있거든 지금 현재? 26순자는 아닌데? 우리 잘 지내는데? 야 얘기해! 이렇게 돼버린 거야 지금. 23옥수는 아닌데? 안 풀렸는데 나? 너한테는 푸른 거 맞거든? 26순자 너한테는 나 감정 없어. 나 감정 있는 사람 있는데? 23순자랑 24옥순 나 감정 있는데? 라고 거기서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잖아. 이게 지금 난 굉장히 문제 있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26순자랑 23옥순은 뭐 같이 낯설도 보고 했다는 걸 보면 그 뒤로는 문제없이 지낸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는 어쨌건 23순자, 11영숙님 이런 분들이 그냥 23옥순님 방송으로 보고 진짜 미안했다. 오해 많이 했다. 진짜 거기는 좁아서 몰랐다. 아유 내가 참 이렇게까지 어른이 되지 못한 인간인 거 세상 깨달았다. 이거 하면 되는 거를. 본인들도 억울하지. 시청자들한테 사과하는 거. 어차피 억울한 일 할 거 23옥순한테 사과하면 되잖아. 아니 왜 여기서 자존심을 그렇게 세우냐고. 뭐하러. 23순자님이 뭐 억울했겠지. 아 순자는 강과 한에다가 권까지 두고 저울질했다고 생각하고 있죠. 23옥수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정글에 가면 나는 30분도 못 버티고 죽겠죠. 정글에 가면. 그러면 나는 잘못 산 인간인가? 아니지.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정글에 가서 뭐 한두 시간 만에 죽는다면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도 난 죽을 수 있겠지. 거기는 내가 가면 안 되는 곳이었고 나랑 안 맞는 곳이었어. 물론 극단적인 비유지만 내가 잘못해서 문제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23옥수님이 잘못해서 생각하지 않아. 23옥수에게 사과를 하는 거는 약간 그런 의미에서는 사과를 해야 되지. 오해했으니까. 방송에서 오해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보니까 다시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진짜 미안한 마음이 우러나더라.
라고 하면 보는 사람도 이해하죠. 안 해도 돼. 뭐 본인 선택이지 뭐. 본인 선택인데 나라면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언니를 오해하고 언니를 괴롭게 했던 게 너무 미안하더라. 너무 눈물도 나고 나 너무 힘들었어. 언니 미안해.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미안해. 내가 사과는 그 안에서 한다고 했지만 다시 보니까 그 사과로 충분한가 싶더라. 언니 그때 마음 상했던 거 정말 미안하고 우리 23기 화이팅! 하면 끝이지. 그랬으면 23 순자님은 그냥 쏙 빠지는 거야. 사과는 안 해도 되지. 강림처럼 사는 건 나쁘지 않아. 오히려 23 옥수는 강님에게 배워야 돼요. 지금 23 옥수님이 강을 되게 답답하게 얘기잖아요. 아니야. 23 옥수님은 오히려 강한테 배워야 돼. 강은 멘탈이 강해요. 아니면 진짜 조금 더 훈수 같은 모습으로 여성들 사이에서 녹아들든가. 이렇게 하면 이성옥순이 지금 잘못했나요? 아니,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율을 높이는가.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지. 잘못했냐 잘했냐 그런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18상 옥순이 권에게 여지를 주지는 않았어. 권 입장에서는 여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지.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정신력이 세고 예를 들어서 23 순자님이 지금 방금 말했던 대로 처세를 잘 하시는 분이면 그 안에서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되긴 했을 거야. 23 순자님 보면 주변에 많이 휘둘려요. 주변에 많이 휘둘리는 데다가 본인이 예민해. 그렇다고 사람이 악한 사람은 아니야. 23 순자님이 혼자 있을 때는 23 옥순한테 미안해. 가서 사과해. 24 옥순이랑 같이 있잖아요. 24 옥순이 이게 맞아? 하면서 23 순자님을 보면 안 맞지. 이렇게 하면서 동화돼 버려. 23 순자님이 굉장히 멘탈이 약해. 자기는 아니라고 해놓고도 나가 야 권한테 가봐 하니까 권한테 가잖아. 23 옥수는 강님에게 배워야 될 건 뭐야? 어차피 나는 세상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 저도 내가 왜 강님이나 23 옥순 같은 스타일을 잘 아냐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잘해. 솔직히 난 되게 잘하거든요.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엄청 잘해. 기본적으로 난 솔직히 그걸 다 에너지를 써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편하려면 실은 나는 내 정보를 그냥 얘네들이 알아서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알아서 보고 가고 나는 그냥 내 일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강처럼 그냥 마이웨이로 가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왕따다라고까지 생각하진 난 않았으면 좋겠어. 그들의 행태는 누군가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이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지.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된 행동이었고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이 전까지의 서사는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봤었는데 이번 주에는 그 이후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해요. 강님이 마이웨이가 가능한 건 사회에서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가능한 부분일까요? 아니에요. 사회에서 그럴 수 있는 위치라고 마이웨이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의 성향이기는 해. 어제 라방에서 이상 옥순의 발언은 어떻게 보시나요? 누구의 이름을 밝히고 누구 이름을 쏙 빼고 논란을 무마하라는 의도로 마이크 넘긴 26순자는 목스크게 만들고 23 옥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겠죠. 자기 나름대로 참고 있는데 사과를 하라고 건네진 마이크를 23 순자님하고 11 영숙님이 우리가 뭐 사과할 거 있냐 하고 그런 안 좋은 티를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23 옥수는 아니 그 정도도 안 하냐? 기분이 더 안 좋았고 심지어 24 옥수는 가버렸어. 그러니까 23 옥순 입장에서는 와가지고 이렇게 쇼라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 미안했어?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어쨌건 23 옥수님 입장에서는 강림이나 23 옥수는 본인 능력이 있으니까 마이웨이로 가도 괜찮은데 능력이 부족한데 이쁜 사람도 마이웨이로 가는 게 좋나요? 아니지. 그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이웨이로 가는 것과 내가 말했잖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생존하느냐예요. 이거는 선택이에요. 나는 23 옥순처럼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 살아도 되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23 옥순님이 그래 여자 모델이라고 쳐봐요. 여자 모델계에서 선후배들 사이에 규율이 막 굉장히 세고 그렇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안에서는 그래서 뭐 같이 발레를 하거나 무용을 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선후배 끈끈하고 서열도 확실한 그런 데서 살아남으려면 변호사 광수랑 결혼한 옥순이 있어. 15 옥순님이 보여줬던 그런 푼수 같은 그런 모습.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언니들이 좋아요. 나는 동생들이 좋아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모두. 그걸로 하면은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덜 받지.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잘못해서 악의 무리라고 쳐요. 물론 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아. 각각의 개인은 각자의 정의가 있었을 거야.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진짜로 악의 무리가 존재한다고 쳐. 그러면 그 악의 무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살던 대로 그냥 살면 되나요? 아니야. 그 상황에서 대처를 어떻게 할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얘기해보자고 하는 채널이에요. 이 채널에 운영되는 지금 14년 동안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게 관건일 수 있지?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23 옥수님 같은 일을 우리가 겪을 수 있어. 다른 사람 입장도 우리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어쩌면 과거에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었나? 더 낮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행동한 심리는 뭐였을까?
그러면 그 심리의 트리거는 뭐였을까? 그런 거를 우리는 찾아보자는 거지.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거야. 그런 거를 알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러려고 우리는 이런 분석과 리뷰를 하는 거고. 그냥 누가 잘못했다. 잘못한 사람들. 그럼 잘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그럼 끝났잖아. 할 얘기 다 했잖아.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이걸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24목수님이 방에서 여자 출연들과 얘기 나누는 장면에서 24목수님의 설명에도 다른 분들이 그게 진실이라 듣지 않던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 줄까요? 이런 상황이 진짜 힘든 거야. 이게 저런 상황들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사전, 중간, 사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전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후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중간엔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전에는 일단 두 가지가 있어. 사전에는 그런 사람들과 깊게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에는 제 채널 영상에 보면 질투하는 사람들을 대처하는 법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그것처럼 거기도 이제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를 경계하지 않도록 유도한다가 있어. 이거는 사전 작업이야. 예를 들어서 감정적이고 멍청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감정적이고 멍청하고 장난스러운 말 좋아해.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진짜 진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내 인생의 비전에 대해서,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논해? 그러면 걔네들은 나를 꼰대라고 하고 나를 무시할 거야. 걔네들의 언어로 얘기해줘야 돼. 걔네들은 어차피 감정적이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거지같이 입고 가고 진실로 의미 있는 깊은 이야기를 하면 걔네들은 나를 거지 취급해요. 내가 거지처럼 입었으니까. 왜냐면 내 말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깊은 통찰이 있는지 걔네들은 안 보여. 있다고 가정해도 안 보여. 걔네들 수준은 거기기 때문에 안 보여. 내가 수준 낮은 사람들에게 가서 어울릴 거면 수준을 낮춰서 가야 돼. 내가 어울리지 않거나 어울려야 되는 상황이면 그들에 맞는 언어를 쓰는 거야. 동화돼야 돼. 그들이 나를 경계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거. 그들의 언어나 그들 안의 논리를 따르는 척 해줘야 돼. 그럴 때 취할 수 있는 모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만 하는 인간이다 하고 그냥 닫힌 이 사람들에게 아예 소통이 안 되는 인간 브랜딩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 사람은 임철웅 씨는 뭐 말도 없고 그냥 과묵해서 속을 모르겠어. 일은 잘하니까 이렇게 그냥 가는 거야. 밖에 나가서는 잘 놀지. 그 회사에서는 그냥 네 표정도 없고 그 모드로 가는 거야. 아니면 내가 그들의 언어나 논리에 따른 척 해주던가. 둘 중에 하나. 근데 저 중간에 이 중간이 문제야. 이 사람들이 감정적인 사람들이다. 상대가 감정적이고 서열이 없다면. 근데 상대가 이성적이고 서열이 없다면 사실을 잘 설명하면 됨. 그러면 서열이 있다면 엎드리거나 포기해야 돼. 거지 같죠. 이 서열이 있으면서 감정적인 이런 상황은 쉽지 않아요. 한 번 엎드리면 이제 계속 엎드려야 돼. 그 서열은 이제 고착화되는 거거든. 포기는 그냥 니들은 믿지 마라. 강모드지. 강모드. 난 이게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 뭐 믿지 마. 어쩔 건데. 꺼져. 포기. 관계나 인정을 포기. 이거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약간 울듯이 하소연하는 거지. 어쩌라고 못해야. 저거 굉장히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저거를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져서 강처럼 사는 삶이 굉장히 괴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강은 아니야. 강 괜찮아. 내가 그래서 입상옥순이 강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는 게 이 포인트야. 어쩌라고 모드가 되면 돼. 인정은 포기해. 어쩌라고 모드. 믿지 마. 어쩌라고. 그렇게 되면 평판이 기하급수적으로 나빠질 거야. 그래도 뭐 어쩌라고. 어쩔 건데. 저 같은 사람은 친한 사람은 되게 친해요.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 나를. 내 후임들은 나를 되게 좋아했어. 지금도 만나거든요. 내 동기 중에는 나랑 거의 막 원수로 척지는 애가 있어. 내 위쪽 중에도 한 절반 정도는 나를 진짜 미워해. 거의 원수 취급해. 어느 정도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고 이성적인 대화가 되는 사람은 괜찮은데 사전하고 결국 비슷해요. 이 사후에는 얕은 관계에서 브랜딩 재설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얕은 관계에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못 준 거거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줄 수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다음날부터 아이라인을 그리면 돼. 어깨 뽕 있는 정장을 탁 입고 아이라인을 착 표정을 탁 무섭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어차피 그 내면을 깊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도 갑자기 밝게 갑자기 어느 날 막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럼 갑자기 잘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시야. 그러니까 얕은 관계에서는 내가 제스처나 표정만 바꿔도 사람들은 서서히 인상을 다르게 생각해요. 그 뒤로는 깊은 관계의 사람과 깊은 관계를 소수라도 만드는 노력. 이거는 뭐 사전일 수도 있겠는데 나를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어쨌건 그 대화를 통해 판단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어쨌건 내가 이 사람을 가꿔줄 수 있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은 관계를 만들어두면 얘네가 방패가 돼. 재밌군요. 저는 뭐 강림 같은 모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욕하는 포인트를 선빵 날리고 본인이 난 이런가 봐 하고 괴로워하면 멈추는 것 같지 않아요.
어장이라고 욕한다. 그럼 내가 어장인가 봐 이러고 울고, 남들이 쟤 뭐야 욕심 장난 아니다 이러면 나 욕심 장난 아닌가 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면 헉하면서 다 마음도 풀리더라고요. 감정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풀려요. 거기서 진짜 이성적이고 좀 신중한 사람들은 그런 걸로 안 풀려. 뭔가 확실하게 사실을 갖고 설득해야 되거든요. 이 상대에 따라서 전략은 달라질 수 있죠. 어느 조직에서 일을 잘하다가 다른 조직에 가면 갑자기 두각을 못 나타내고 막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미스터 강님이 미스터 권이나 한이 본인보다 장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고 23옥순이 그들에게 넘어오면 그녀도 그런 사람일 뿐이니 그만두면 되는 거지. 선 닦아버리는 거. 맞아. 그런 마인드. 뭐 가면 가는 거지. 나는 최선을 다했고 가면 가는 거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24옥순님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마주치진 않아요. 그런 스타일은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잘 없고, 조금 더 이렇게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직업군이나 뭔가 이게 허들이 없는 그런 직업군이나 아니면 뭐 군대 뭐 이런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사이, 전국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런 경우에는 좀 있지만, 이 사회생활 한 그래도 한 5년 10년 뭐 5년이 뭐야 한 3년만 해봤어도 그렇게까지는 잘 없죠. 군대는 좀 아무래도 젊고 다들 혈기왕성하고 전국에서 여러 가지 특이한 친구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24옥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 왜냐면 24옥수님은 마지막 화에서 자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11영숙님도 챙겼지, 미스터 한도 위로해줘, 11영숙을 위해서 한한테 가보라고 조언을 해줬고, 23순자랑도 같이 23옥순에 대해서 저렇게 나쁜 짓 하는 게 맞아? 하고 그런 정의의 어떻게 보면 중심에 섰단 말이에요. 24옥수님은 자신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마지막 화를 통해서 그걸 기대했을 거야. 마지막 영상을 보고 사람들의 여론을 보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뭔가 만약 진짜 다른 소속사를 가서 그런 쉴드들이 풀렸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 시즌 초반에는 24옥수님에 대해서 경리 씨가 말을 조심했었거든. 중간부터는 아니었어. 데프콘이 이거 뭐 그렇게 보지 마요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경리님이 조심하다가, 이번에는 뭐 보미님이 24옥수는 뭐가 화가 난 거예요? 패널들이 24옥순에 대한 반응은 되게 위화감이 있다.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알 수 없. 그냥 24옥순님의 컨텐츠가 너무 계속 없으니까 데프콘이 그렇게 말을 하셨을 수도 있고, 이번에는 보미님은 진짜로 왜 안 한지 몰라서 왜 안 왔죠? 라고 그냥 순수하게 물어봤을 수도 있겠지. 한편으로는 어떤 빌런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슈가 된다면 그거 나름대로 인기 아니야? 우풀보다 악플이라고. 지금 이런 캐릭터로 계속 갈 수도 있겠죠. 다음 시즌에 어안이 벙벙 영식님인데, 어안이 벙벙 영식님의 반사 효과가 있을까? 우리가 의견이 많이 달라도 좀 서로 이해해주세요. 저도 제 생각이 여러분들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정리가 되고 하니까요. 어장의 정의는 그런 게 아닐까? 이 사람에게 마음이 없으면서 이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을 느끼게 하면서 이 사람을 곁에 두는 것, 그게 어장이긴 하겠지?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장일까 아닐까? 내가 이 사람을 사귈 마음이 있다. 그거는 어쨌건 내가 썸이잖아요. 데이팅 단계, 릴레이션십 단계, 그 다음에 결혼 단계인가? 하여튼 그 데이팅을 하는 그 상황에서는 동시에 여러 명을 만날 수는 있지. 그거는 어쨌건 이 사람이 이성으로 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래도 여러 사람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는 너는 아직 나에게는 썸이다. 아직 나는 네가 진지한 관계는 아니다. 나는 지금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분명히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어장은 아닌 것 같아. 어장은 그런 것 같아요.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진짜 오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정말 좋겠다. 라고는 하는데 결혼할 마음은 없어. 무조건 그 오빠는 영화 같이 보는 오빠야. 역할이 따로 있어. 그런 건 어장이지, 확실히. 이성 후보가 전혀 아님에도 이 사람에게 그런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 그것이 어장인 것 같아요. 대망의 마지막 화 첫 리뷰죠. 24옥수님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과한 말일 수 있는데 외로운 사람 같아요. 이게 두둔하는 거 아니야. 24옥수님은 자기 편이 생긴 것을 그 상황에서 취하더라고. 자기 편이 있는 거, 누군가를 이렇게 모아서 그 안에서 자기가 목소리를 내는 그 상황을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평소에 외롭지 않고 그런 뭔가 소통에 있어서 결핍이 없으면 사람들이 내 얘기에 귀 기울이든 귀 기울이지 않든 별 상관없거든요. 24옥수님은 뭔가 사람들이 내 편이 있다, 내 말에 귀 기울인다. 예를 들어서 23옥수님에 대해서도 그게 맞아? 그게 맞아 하면서 다른 사람 보잖아요. 23순자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것, 내가 11영숙님과 한 편이 됐다는 것, 그거를 되게 신나하더라고요. 그게 신나가지고 오지랖을 부리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24옥수님이 평소에는 자기 편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도
지금 이 상황이 얘기하고 싶으면 와요. 미스터한도 아까 너 할 말 있다면 그건 물어보려고 했어. 어장에서 잘 탈출했는지. 이것도 뭐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23옥순이 어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 권은 어장에 있었지만 물론 뭐 이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장이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어장이라고 봐야지. 이거는 대화 자체에서 오해가 생겨서 어장에 있었던 케이스다 보니까 저는 23옥순이 어장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만약 어장이라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24옥수님 만한 어장은 아니잖아. 이 말은 24옥수님이 본인이 거울 치료했다며. 그러면 메타인지를 딱 해가지고 거울 치료가 방금 됐잖아. 그 말은 뭐야? 과거에 나는 더 심한 일을 했잖아. 그러면 조용히 있어야지. 여기서 어장이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잘 탈출했냐고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이거는 23옥수는 어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한도 참 많이 가벼운 사람이야. 자기 자신은 되게 뭐 옳은 일을 하려고 하고 그건 매너가 아니잖아요 하면서 굉장히 매너 있게 행동하고 옳은 선택을 하려고 되게 애를 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지. 외롭다고 다 저렇게 행동하지 않지. 상처가 있다고 다 PTSD가 생기지 않지. 상처가 있는 사람 중에는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PTSD가 생기는 사람도 있다고 항상 얘기하죠. 좌절을 겪으면 누군가는 더 의지가 복돋아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쓰러지기도 하고 질투를 느끼면 누군가는 관계를 포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더 키우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여기 성립하진 않아요. 이건 논리의 기본이죠. 옥수님의 저렇게 내 편이 생겼을 때 신나하는 건 없던 걸 가졌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차분히 이 상황에서 더 누리고 오히려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신나서 오버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PTSD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잖아요. 외상을 겪고 스트레스 장애는 문제가 지속되는 문제 장애가 생겨버리는 거가 PTSD PTG도 있어. 외상 후 사람이 성장할 수도 있는 거야. 외상 후 회복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23옥순의 어장에서 잘 탈출했는지 어장인지 아닌지 우리 안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잘 모르는 24옥순님이 이거를 단정 짓는 건 24옥순님은 저런 상황을 어장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세상을 보는 거니까 스스로 외로움을 자처하는 특징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은 외로움을 자처하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사람들과 되게 어울리고 싶어 하는데 어울리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는 다른 사람과 관계 나는 손절 잘한다. 원래 친구가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심포도질을 하는 것 같아. 일종의. 옥수님이 심포도질을 잘하시잖아요. 24옥수님은 자신이 굉장히 잘 알고 다 자기 손바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오만하다는 느낌이 있어. 그게 잘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니까. 남자들이 나를 좋아하고 이성을 잃고 막 매달리는 그런 남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만만하고 쉽다고 생각해. 이번에 제갈님도 순위에 보면 삼성? 별거 없더만. 여의도에서 잘 나가는 뭐 증권맨? 별거 없더만. 내 매력하니까 그냥 다 벙벙해. 제갈? 별거 없어. 삼성? 별거 없지. 다 뭐 그냥 내가 한마디 하면 다들 그냥 절절 매면서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옥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알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옥수님이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는 같아. 많이 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설렌다고 해서 이성이 영원히 마비돼 있지는 않아. 나이가 들수록 그 순간에조차 이성이 마비가 안 돼. 미스터 권 봐봐. 한도 진짜 가볍거든요. 나는 이번에 솔직히 말해서 11영숙이랑 23순자는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오해가 있다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 행동은 잘못이지. 잘못 행동했지. 나가서 라이브에서도 문제가 있었지. 이 방송만으로 보면 그래도 23순자 는 찾아와서 사과했어. 11영숙은 그래도 가서 김이랑 데이트하고 와서 마음이 풀려서 두 사람은 그래도 어른스럽게 대화하고 마무리했어. 이 안에서는 권은 어차피 뭐 오해로 시작해서 오해로 끝났으니까 권이 아무리 뭐 문제의 중심이 있다고 해도 어쨌건 혼자 오해하다 끝났지만 문제는 이 두 사람이야. 문제의 시작은 권이 굉장히 큰 발단을 만든 건 맞아. 한도 문제가 있었지. 본인이 11영숙 처음에 가다가 하루는 23옥순 가겠다고 계속 말을 했었잖아요. 권님이 영숙님 모르는 척 하는 거. 아 그렇지. 처음에 권 보면서 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둘 중에 하나 베팅한다면 권이 거짓말하는 것 같다. 모르는 척 하는 것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았어. 그때 시선이나 이런 게 되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시선이었었거든요. 그때 우리 첫 방송 보면서 얘기는 하긴 했었죠. 이 두 사람은 진짜 가벼워. 미스터한 너 스토리 잘 모르지 하면서 옥수님은 자기가 들었어도 입체적으로 맞춰봐야 돼.
아니 23 옥수님 말도 듣고 권 말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이미 23 옥수님 미우니까 다른 퍼즐 맞추고 끝이야. 너는 악으로 규정했어. 우리도 퍼즐 다 맞춰줬어. 그 퍼즐 조각이 애초에 썩은 퍼즐 조각으로 해서 맞추면 그게 맞춰지나요? 결과가물이 안 나와. 조금 더 모아야 돼. 24 옥수님이 조금 더 현명하고 낯설에는 안 맞는 캐릭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좀 심사숙고해야 돼. 심사숙고. 어떤 정보가 있을 때 빨리 판단해버리면 안 돼. 왜냐면 24 옥수님은 감정에 많이 휘둘리거든요. 본인은 굉장히 똑똑하고 본인이 만나는 남자들이 만만하겠지만 실제로 점점 만만하지 않은 존재들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내 앞에서 설레서 어버버 한다고 해도 그들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야. 그들에 대해서 다 알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 실제로 스마트한 것 그러려면 훨씬 더 정보를 차분하게 모으고 다시 이성적으로 좀 퍼즐을 잘 맞춰야 돼. 23 옥순이 오빠한테 여지만 주고 관리하면서 아니야 내가 23 옥순한테 관심 보였고 내가 데이트 신청하겠다고 말했었어. 한도 그런 말 안 하잖아. 진짜 이게 비겁한 건지 기억력이 없는 건지 한이 23 옥순 신발 닦아주면서 23 옥순에게 관심 보였다는 거 그거 지금 아무도 몰라요. 지금 한이 신발 닦아주면서 관심 보였다는 거를 알면 이렇게 말할까? 아니잖아. 23 옥순이 한한테 여지 주고 막 관리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한이 23 옥순을 관리한 거지. 한도 23 옥순하고 11 영숙님을 관리한 거지. 11 영숙한테 나 저 사람도 알아볼 거라고 말까지 해가면서 그러면 관리한 거지. 본인의 어떤 월세에 사는 그런 고통을 나누면서 상대를 유혹하려고 했었고 상대의 모성애를 자극하는 플러팅을 했잖아요. 23 옥순이 오빠한테 여지만 주고 관리하면서 한이 그렇지 네. 그냥 사실만 바로 잡아도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어장한 건 아니고 진짜로 이 사람이 우리는 서로가 관심이 있었는데 뭐 결과자가 틀어진 거지. 이렇게 얘기했어도 됐어. 내가 그 슈퍼데이트도 내가 따서 데이트 쓰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어. 한이 그렇게 말했으면 비판받지 않죠. 이게 뭐야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맞아. 여지만 주고 관리 당했지. 여기서 오빠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한테도 그렇게 하니까 한까진 그렇다고 쳐도 다른 남자한테 언제 그랬어. 잘 모르고 하는 말이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24 옥수님은 이제 23 옥순이 타겟이 됐다. 나는 이제 거울 치료가 됐고 이제 나는 정의의 사도가 됐다. 약간 자신을 베지타로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전 시즌에서는 최고 악당이었는데 이 다음 시즌에서는 개과천선에서 주인공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가 돼서 다른 새로운 적을 물리치는 프리저랑 싸우는 23 옥수는 프리저, 자신은 베지타. 프리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내가 최고 빌런이었고 24기에선 여기에서는 나는 지금 아군이 됐지. 제트전사가 된 거지. 드래곤볼 예시를 모르신 분이 많겠지만 그냥 들어봤어요.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적절한 비유였거든. 이렇게 된 이상 드래곤볼 리뷰를 해야겠군요. 암튼 본인을 그렇게 규정한 것 같아. 자신은 거울 치료가 돼서 정의의 사도들과 함께 같이 적을 물리치는 나도 어벤져스가 됐다는 느낌. 시즌 1에서는 내가 최고 악당이었는데 시즌 2에서는 나도 어벤져스가 돼서 함께 정의롭게 악을 처단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생각하고 뭔가 동지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지금 신났어. 24 옥수님은 나는 거울 치료가 된 정의의 사도가 돼서 신나면서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계속해요. 그 상황에서 좀 문제가 많긴 했는데 일단 권이 23 옥수는 언제든 내가 만나볼 수 있는 사람일 거다. 23 옥순도 나를 좋아할 거다. 가능성이 있다. 라고 23 옥순이 설마 강이 1위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24 옥순님이 23 옥순님이 강을 진짜로 1순위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24 옥순님은 처음에 가장 1순위가 누구예요? 미스터 김을 선택했어요. 마지막 꼴찌로 미스터 한을 선택했어. 그 뒤로 하는 행보를 보면 미스터 김한테는 마지막에 갈 곳 없을 때 미스터 김한테 갔고 한한테는 중간에 한을 만나보려고 애를 썼었어. 그러면 미스터 김은 연막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23 옥순도 강이 그런 연막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 해변에서 소리칠 때 23 옥순님한테 누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누가 궁금해요? 몰라. 23 옥순은 남자들을 전부 유혹하고 싶어 한다. 전부 선택받고 싶어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누군데요? 라고 물어봐. 강이라고 말하지. 강? 안 나간 사람 다 나가게 하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았지. 23 옥수는 거의 60-70%가 강이었어요. 그 다음이 한이었지. 이게 23 옥수님 관점에서도 잘 생각해야 돼요. 강과 한을 비교했다라는 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28기에서 영숙님이 28기 광수와 영수를 두고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고민하잖아요.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 28기에서 영수와 광수는. 여기서도 미스터 한하고 미스터 강은 지금 보면 23 옥수님 관점에서 비슷한 구석이 있어. 사람들하고
자신의 진짜 솔직한 내면으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착각했어, 미스터 한을. 그러니까 23옥수님은 강하고도 비슷하고 한하고도 비슷한 거야. 강은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자신을 그냥 드러내고 여리고 남들과 다른 부분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미스터 한은 그런 거를 삐에로의 가면을 쓰고 남들이랑 어울리면서 웃고 속은 힘든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어. 그러면 23옥수님은 스스로는 약간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이야. 23옥수는 한이 자기랑 비슷한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강은 자기랑 비슷한 그런 면이 있지만 어쩌라고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고, 강에 대해선 잘 봤지만 한에 대해선 잘못 본 거야. 강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랑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얼핏 보면 안 보여. 지금 23옥수님 관점에서 왜 강과 한이었을까 생각해보면 두 사람은 그런 면에서 23옥순이 어떤 연민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강은 확실히 23옥수님하고 닮았어. 그런 남들하고 소통하는 걸 어려워하지만 강은 어쩌라고 모드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고, 23옥수는 굉장히 나는 남들과 잘 못 어울리지만 되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의 선의를 전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치면 강이 유독 밉지. 이게 싫어한다의 의미야 밉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랑 똑같아. 나는 그 모습을 안 드러내려고 노력하는데 쟤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 호씨 뭐야? 야 그러지 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신이 보이니까. 한에게서도 자신이 보이니까 이 사람을 보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야. 한은 아니었지. 한은 그냥 가벼운 사람이었어. 여기서 24옥수는 지금 다른 남자들한테도 다 그렇게 해서 다른 여자들이 기회를 못 얻었다는데 아니었어. 그래도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고 하면 아니야 그래도 어장은 아니었어 라고 뭔가 하거나 에이 무슨 말이야 그렇지 않았어 라고 할 법도 한데, 한은 그렇지 않아. 자기가 삐졌잖아? 그냥 같이 뒷담화 하는 거야. 솔직하고 그런 사람인 건 알겠어. 시야가 너무 좁고 감정적이어가지고 그냥 솔직하고 가벼운 여고생 같아요. 여기서 미스터 한은 그런 말 하지마 그렇진 않았어 정도도 아니고 작게 말해. 말은 계속해. 오케이 23옥순이 어장한 거 계속 얘기해. 작게 말해. 우리끼리만 뒷담화하자. 이게 뭐야. 24옥순은 11영숙 입장에서는 23옥순이 오빠에 대한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면, 아니 23옥순이 물론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면 11영숙 입장에서는 오빠도 빨리 정리하고 11영숙을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정리했어요 이 사람아. 미스터 한이 정리했잖아. 정리한 거는 미스터 한이야. 말해. 미스터 한은 뭐 지금 어쨌건 자기가 그래도 좋아했던 여자가 이런 식으로 오해받고 있는데 입도 뻥끗 안 하냐? 여기서 23옥순이 지금 오빠에 대한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 안 해서 11영숙이 못 알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정리됐는데 왜 말을 안 하냐. 이거를 오해하고 퍼뜨리는 24옥순이나 저 부분에 있어서 전혀 바로잡지 않고 23옥순에 대해서 같이 어장했다고 그렇지 이러고 있는 미스터 한이나, 24옥순은 화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관계가 없는데 이러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인데, 아니 미스터 한은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잖아. 뭐 그래 뭐 천년의 사랑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자기가 호감 있던 여자가 이 정도의 오해를 받고 자기 때문에도 자기 행동에까지도 연관해서 마치 지금 어장에 있던 것처럼 어젯밤에 정리를 한 거잖아. 23옥순이 솔직히 얘기했잖아요. 찾아가지도 않았어. 왜냐면 23옥순은 소통에 미숙한 사람이거든. 그 상황에서 불편했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지 하고 갔을 거라고. 기본적으로 어장이 아니고 소통에 미숙한 사람은 맞을 수 있죠. 어쨌든 미스터 한은 23옥순이 그렇게 자기를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도 서운했잖아. 갔다 와서도 강 얘기하니까 자존심 상했잖아요. 어쨌든 정리했잖아. 미스터 한은 자기가 최소한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미스터 한? 지금 이게 타겟이 옥수님이 너무 나쁜 말을 해가지고 지금 다 몰빵되는 느낌인데, 미스터 한도 문제가 많아요. 이 라이브 나와가지고 미스터 한이 뭐 우리 뭐 이쁘게 봐주세요 뭐 그러는데, 아니요 여기서 나는 지금 제일 잘못한 이 사람을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는, 좀 개선이 필요한, 물론 우리가 잘못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게 미스터 나하고 확실히 비교되는 포인트야. 미스터 나는 24옥순이 어떻게 보면 어장을 한 거거든요. 제갈과 미스터 나, 원래는 미스터 김까지 어장에 넣으려고 했었죠. 어쨌건 미스터 나 같은 경우에는 나쁜 말 안 해. 좋게 보려고 해. 확실히 거기에서 미스터 나가 나벙이는 됐지만 최소한 미스터 한 같은 행동은 안 했어. 미스터 나가 나벙이가 됐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그런 분석할 때 뭐 놀리듯이 할 거야. 그래도 미스터 한처럼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을 나쁘게 말하진 않았어.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을지언정 본인이 그럴 필요는 없지. 심지어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은 해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가볍다. 어찌됐든 11영숙에 대한 마음이 가짜는 아니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여기서 23옥순이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면 오빠도 빨리 정리하고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정리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해명 전혀 없고, 23옥순에 대해서 해명은 어찌됐든 그건 됐고, 11영숙에 대한 마음이 가짜는 아니었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갑자기 11영숙 얘기만 하고 있어. 그렇다고 내 마음이 깔끔하지 않은 상태에서 11영숙이랑 될 것 같으니까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 아니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예의고
지금 여러 사람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좋아했던 여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로잡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도 그냥 다 수용해버리는 거는 예의고 이건 예의야? 그러니까 예의도 시야가 넓어야 예의가 되는 거죠.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가지고 아무리 끼워 맞춘다 한들 그게 예의가 되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은 자기 세계 안에서는 그게 예의일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면서 심지어 자기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조차 해명하려고 들지 않으면서 여기서 진짜 최소한 미스터 한이 아니야 23 옥순이랑 나는 정리했어. 둘째 날은 서로 알아보기로는 했었어. 나는 어장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았고 그게 뭐 어장이라고 했어도 그날 내가 정리했고 지금 끝난 상태야. 그랬으면 24 옥순도 돌아가서 뭐 11영숙이나 다른 사람한테 23 옥순에 대해서 같이 있을 때 공적으로 대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죠. 물론 공격적으로 했을 거는 같아. 어쨌건 여기서 한은 24 옥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23 옥순이 그랬어. 가 돼버렸잖아요. 23 옥순우에 대한 지금 편견을 미스터 한이 확실하게 고정시켜줬잖아. 결과만을 위한 선택은 마음을 속이는 것일 뿐. 이 말은 내가 23 옥순이 더 좋았다. 하지만 11영숙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11영숙으로 나를 선택해줄 사람을 선택하는 건 마음을 속이는 거다. 그러면 본인이 23 옥순을 좋아했던 게 맞잖아요. 더 좋아했던 게 맞잖아. 결과만을 위한 선택이라는 건 뭐야? 나를 선택해줄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러면 더 좋아했던 게 23 옥순이면서 내가 11영숙보다 23 옥순이 그래도 더 좋아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나는 될 줄 알았지. 안 됐어. 강이 더 좋았나 보지. 하면 사실이지. 지금 한은 교묘하게 지금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사랑을 찾아야 되는 솔로 민박에서는 사실 그런 생각도 했어. 여기면 혼란스럽잖아. 11영숙도 나한테 직진하겠어 이러지 않았으니까. 11영숙님이 무슨 직진하겠어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같이 밥 먹으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 11영숙님이 같이 있을 때 나는 이제 뭐 다른 사람 안 알아봐도 되겠다고 하지 않았어? 24 옥수님은 그걸 순진하게 다 믿고 있지. 지금 24 옥수님 머릿속에는 편이 갈려 있거든요. 미스터 한은 내 편, 23 옥수는 저 편. 내 편이 많아. 미스터 한도 내 편, 11영숙도 내 편, 23 순자도 내 편, 이렇게 내 편이 많거든. 24 옥수님은 내 편들을 지금 또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24 옥수는 11영숙이 직진하겠다고 안 했구나 하면 될 수도 있겠네? 도와줘야겠다. 우리 편을 도와줘야겠다. 못한 이유가 있지. 못한 이유는 23 옥순 때문에. 아니에요. 한다고 했어. 한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 감정에 취해서 약간 24 옥순이 말을 하고 이거를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 실은 나도 이 사람 좋아했고 하면서 딱 바로잡을 만큼 그렇게 정정당당한 성격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한이 나도 내 결정에 어장관리처럼 흔들리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기에는 미스터 한은 그냥 성급한 사람이었을 뿐인 것 같아요. 과거에도 운 사례들은 많지. 뭐 울었다고 반하나? 한님 입장에서는 내 눈물에 안 넘어오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님이 또 저렇게 귀여운 외모로 막 밝은 척하면서 힘든 삶을 살았던 우리 한 오빠가 내 앞에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러면 뭐 일단 한님의 외모에 이미 현혹된 분들은 그 모성애까지 같이 발동되면서 그게 이제 사랑으로 퍼져나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교훈은 이거야. 여자의 눈물에 속지 말자. 본인은 영숙을 정리하지 않고 옥순 앞에서 눈물을 흘린 건 그거는 사랑의 표현이었나요? 옥순이 운 건 사랑이고 본인이 운 건 그거는 사랑이 아닌가? 아니 그만큼 상대가 좋아졌으면 그건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안 된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울었으면 상대가 좋아지면. 그러면 본인은 왜 이제 와서 11영숙에 대해서 아쉬워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본인도 울었잖아. 남자의 눈물에도 속지 말아야지. 애초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말은 진심이야 믿어줘 라고 하면 이 말이 맞지. 아니 뭘 속였냐고. 속인 게 없어요. 그냥 본인이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판단을 한 거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24 옥순님은 미스터 한님의 이런 말들로 인해서 23 옥순에 대한 반감이 더 늘어났고 자신이 맞춘 퍼즐에 대한 확신이 커져서 그 뒤에 23 옥순이 하는 해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차에서만 봐도 24 옥순의 폭주에는 한님이 굉장히 많은 재료를 제공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또 24 옥순은 잘못이 없는 겁니까? 아니야. 그 말 아니에요. 알죠? 아니 한님이 분명히 바로잡을 수 있었거든. 이거는 23 옥순님이 운이 없는 케이스기는 해요. 만약 저게 미스터 한이 아니고 미스터 나만 됐어도 미스터 나가 23 옥순을 좋아했다고 쳐봐요. 그러다가 이렇게 강한테 밀렸어. 그럼 미스터 나는 아니야 어장한 건 아니고 본인이 하는 거죠 뭐 하고 미스터 나는 저 말에 브레이크를 걸었을 거야. 그렇게 따지면 23 옥순이 그런 면에서는 운이 참 없던 거지. 저게 마침 한이었다는 게.
미스터 나만 됐어도 24옥순이 저렇게 생각하는 거에 브레이크를 걸어줬을 텐데 미스터 한은 불을 지펴버렸지. 11영숙 있잖아요. 오빠한테 직진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아이고 직진했다니까? 직진하지 못한 이유는 미스터 한의 입으로 23옥순 알아보고 오겠다고 해서 직진을 못한 거예요. 미스터 한이 직진하지 마세요. 나 내일은 23옥순을 알아보고 올 거니까요 라고 말해서 직진을 못한 거예요. 24옥순이 지금 굉장히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미스터 한에 대해서도 모르고 23옥순도 모르면서 중간에서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근데 지금 24옥순이 지금 바보짓을 하는 이 과정에서 미스터 한은 전혀 바로잡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바보짓은 미스터 한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죠. 23옥순과 잘 돼가는 서사가 있는데 괜히 끼어들어서 혼란스럽게 만들까봐 배려한 거야. 여기서 한도 웃긴 게 본인이 1대1 데이트를 하면서 이 말을 했잖아요. 본인이 말을 해놓고 갑자기 뭐 떠오른 팔짱 끼고 아 그랬나? 그녀의 마음이 그거였나?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본인이 그러라고 해놓고.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두 사람이야. 두 사람 사이에서 하겠다고 11영숙님한테 뭐 한두 번 얘기했어? 왜 여기서 갑자기 그랬구나. 그녀의 마음은 그거였구나. 아니 한님은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갑자기 왜 저런 표정을 짓는 거죠? 24옥수님도 자기가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고 선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미스터 한이 정보를 제대로 안 줬고 그걸 모르고 이렇게 말하니까 24옥수님 지금 말 그대로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력이 나쁜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 막 울거든? 본인이 말을 한 걸 왜 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정말 환장의 콜라보다 진짜. 그러니까 24옥순의 이날 여러 가지 뒤에서 공격적인 발언에는 이 순간의 대화가 확신을 줬거든? 근데 그 전에 확신하고 말을 하고 이게 조직 생활이었으면 24옥수님은 진짜 이용당하기도 좋아요. 이게 적도 많아지고 이렇게 돼버려. 여기서 지금 미스터 한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걸로 인해서 24옥수는 잘못된 정보가 머릿속에서 굳어졌거든요. 내가 23옥수님에게 이거 했다. 슈퍼데이트콘도 쓰겠다고 했고 하루는 그날한테 쓰겠다고 했다. 이런 말을 그냥 안 했을 뿐이지. 거짓말은 아니지. 24옥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순수하고 좋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오작교 역할을 했네? 자존감이 올라가. 내가 잘했다. 좋은 행동을 했다. 도덕적인 일을 했다. 음덕을 쌓고 내가 업보를 청산하는구나. 내가 사계 나오기 잘했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24옥수는 지금 뿌듯해. 저 눈물이 진짜고 23옥수는 적이고 11영숙은 순수하고 23순자는 착하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겠지. 사람은 다 입체적이에요. 어떤 한 면만 있지 않아. 우리가 이 안에서도 실은 지금 뭐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 그런 인간이 존재하는 거는 아니기는 해요. 지금 24옥수는 미스터 한하고 뭔가 어떤 친구가 됐다. 동질감을 얻었다. 동료다.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24옥수는 오랜만에 동료를 얻었어. 지금 항상 혼자서 사람을 금방 손절하기 바쁘고 24기 사람들하고도 아마도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연락이 잘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복행에 나왔을 때 어안이 벙벙 영식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불편했고 24 영수님이 나중에 사계에 다시 나왔을 때도 옥순을 좋아했던 자기의 과거를 지워버리려고 했던 걸 보면 24 옥순님은 24기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리고 있을 것 같아. 동료가 없을 것 같아요. 11영숙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그냥 모든 게 내가 다 망친 거고 이거 사실이거든요. 본인이 23옥순을 받고 본인이 11영숙을 정리했고 본인이 23옥순이 자기일 거라고 믿었고 본인이 울었고 다 본인이 망친 거거든요. 24옥순은 에이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겸손한 말인 줄 알아. 아니에요. 한님이 지금 간만에 팩트 고백 하나 한 건데 여기에 카페 사장님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미스터 나 말이죠. 그것만 꼭 말해줘. 내가 지저분한 상태에서 11영숙한테 올인하고 싶지 않았어. 본인이 하늘이 두 쪽 나도 난 두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걸 지저분한 상태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지금 23옥순이 지저분했다라는 거를 지금 비유적으로 말을 하는 건데 그걸 지저분한 상태 라고 지금 규정을 해버리는 것이 이게 24옥순이 하는 심포다랑 뭐가 다르겠어. 미스터 한이 생각했던 11영숙 결혼의 생각이 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연애할 뿐은 아니고 괜찮은 사람 만나면 진짜 결혼할. 그래서 막 11영숙 생각하면서 막 눈물이 나.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 11영숙도 한을 생각하면서 울고 이러는데 그러면 미스터 김은 뭐냐? 미스터 김은 어장당한 거야? 여기서 막 감정에 젖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11영숙에 대한 끌림이나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았던 거죠. 이제는 11영숙이 아쉽긴 하겠죠. 지금 한이 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사람이고 한이 원하는 거를 갖춘 사람이니까 답은 11영숙이었지만 그 마음이 그쪽이 컸는데 제가 흔들렸던 거죠. 지금 한도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11영숙이 굉장히 지고지순하고 순정파인 것처럼 한님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11영숙님이 순정파고 지고지순한 거는 맞을지도 몰라요. 11영숙님은
솔직히 이번 시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플러팅을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여러 사람을 알아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미스터 한의 외모에 뻑 가가지고 그 향기에 젖어, 그 외모에 젖어 계속 미스터 한을 외치고 그 감정이 타올랐던 것도 맞지만 윤, 김 그들에게 선크림을 발라주고 립밤을 발라주고 응애 등등을 하면서 실은 미스터 한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략적으로 움직인 사람입니다. 거절을 당할 때도 굉장히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태도를 취했고요. 미스터 김에게도 전략적인 플러팅을 굉장히 잘해서 미스터 김의 마음도 얻었죠. 그렇게 맹목적으로 빠진 건 물론 11영숙이 크지만 지금 미스터 한이 생각하는 것만큼 11영숙이 순수한 그런 사랑, 마음만 가지고 다가오는 뒤에서 울면서 기다리는? 아니야. 그렇게 보였을 뿐이야. 11영숙님은 굉장히 훌륭한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게 화전양면, 화전, 앞에서는 평화를 얘기하고 양면, 다른 면이 있는 거죠. 화전양면. 앞에서는 슬퍼서 들어갈래요. 들어와서는 야, 김한테 가야 돼. 김이다. 김 어딨냐? 왜인지 알아보냐고 왜? 화전양면. 필요하다. 내가 분노해 있어도 이 사람이 이런 분노를 봤을 때 관계가 틀어진다. 내가 전략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괜찮아요. 할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이 나를 거절했을 때 굉장히 빡쳐. 심지어 이 사람이 안 좋아 더 이상. 그럴 때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들어갈래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11영숙님이 그런 걸 진짜 잘했어요. 실은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었어. 어쩌면 플러팅도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야. 서로가 제대로 알고 이러기가 쉽지 않겠지. 진짜 이번 낯솔 진짜 깨닫는 게 많죠. 흔들린 나 자신과 11영숙한테 미안하더라고. 여기서 그쪽의 마음이 컸는데 그 마음이 그쪽이 컸는데 나를 더 사랑한 건 그 사람이야.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알 수 없는 거야.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가장 또 만족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흔들린 거는 흔들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울질을 했었고요. 처음에 끌렸던 사람은 23 순자와 23 옥순이었고 알아보겠다. 이 사람의 스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아보겠다는 건 11영숙이어서 애초에 흔들린 게 아니고 애초에 본인의 풀 안에 두 사람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24 옥순님은 곧장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거지. 이 정의의 어떤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이어주기 위한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의 사랑을 이어주는 조연 같은 느낌. 정의로운 일을 하러 가는 거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행동력이 크면 클수록 문제되는 행동을 해버려. 이사 옥순이 조금 더 현명하게 미스터 한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어야 돼.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 불편한 얘기 안 하거든. 남의 눈물에 마음이 아픈 이렇게 공감을 하고 너네의 사랑을 도와주는 이렇게 다정하고 이렇게 정의로운 자신. 그러니까 이사 옥순님은 마지막 화를 찍고 나서 돌아와서 얼마나 뿌듯했을까. 이제 24기랑 다르게 내가 커플도 됐고 다른 사람도 도와줬고 이제 나는 지복행으로 올라간 내 이미지 낯솔사기로 완전히 회복하겠구나. 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문제는 정보가 제대로 수집되지가 않은 상황이었다. 여러분 너무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이렇게 미스터 한을 생각하면서 우는 사람이 나가서 미스터 김하고 연애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울면서 나가서 연애를 어떻게 해? 여기도 나가리지. 물론 미스터 김을 생각하면 미스터 김 같은 경우에는 인내심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 만족하는 사람이라 한번 연애가 시작하면 미스터 김은 포기하지 않을 거는 같아요. 11영숙이 지금 한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미스터 김을 어떻게 만나? 아이고 다가가고 뭐고가 아니고요. 다 이미 말을 했어요. 나 23옥순 알아볼 거라고 다 말을 했습니다. 다 하루 알아본 거고 23옥순이 그 알아보는 과정에서 한을 선택하지 않은 거고요. 미스터 한한테 다시 말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23옥은 이 안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지금 씌워져 있으니까 11영숙님이 그래도 김님하고 데이트하고 와서 조금 멘탈이 회복이 됐더라고요. 그 뒤로 23옥순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풀렸어 보면. 23옥순이 그 말하니까 엮이기 싫어서 23옥순이랑 아까 좀 언쟁 비슷하게 거기서 얘기가 있었고 싫다. 이제 여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24옥순은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미스터 한과 이야기, 아까 여출들 모여있을 때 그 분위기 이런 걸로 확신이 들어버렸거든. 여기에서 24옥순님은 어쨌건 23옥순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부정적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마침 23옥순님의 사람들이 여론이 이렇게 되면서 24옥순님은 힘을 얻었지. 미스터 한에게 또 확신을 얻었지. 여기서 확실하게 23옥순은 어장관리를 하고 있네. 미스터 한이 브레이크만 걸어줬어도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을 수 있는데 상황 파악만 제대로 됐고 이 상황이 진짜 24옥순님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맞았다면 그랬다면 정말 배짓하지. 상황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어떤 논리도 다 틀린 결말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고 24 옥수님은 힘을 얻은 상태고, 이 시점이 언제냐면 23 순자님은 24 옥순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한 시점이에요. 사과를 하고 해명을 했어. 26 순자는 뒤에서 라방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26 순자는 뭐 둘 다 뭐 쥐고 흔들겠다는 거지 뭐 인기 많아 좋겠다 그 정도야. 26 순자는 크게 뭐 공격적이거나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23 순자는 자기가 먼저 가서 사과를 했어. 이 상황에서 24 옥순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걸 몰라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건데, 이게 싫어도 찾아가서 사과도 하고 오해가 했다, 아니면 뭐 왜 그랬냐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 뭐 아니면 차라리 26 순자부터 에휴 몰라 하고 그냥 넘어가든가, 그냥 남이 뭐라 하면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든가. 23 옥수님이 같이 셀카 찍을래요? 물론 굉장히 뜬금없긴 했는데 저게 어쨌건 화해의 제스처긴 하잖아요. 24 옥수님은 너무 몰라. 여기서 23 옥순이 굽히고 들어가는 거거든 지금. 23 순자랑은 그래도 풀었고 24 옥순에게도 우리 잘 지내요 하면서 다가가는 거거든. 23 옥순도 주변 사람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굽히고 들어갔어. 여기에서 그거를 밟아버렸어. 보통은 사회생활 해보면 저런 상황에서는 그냥 싫어도 그냥 좋게 알았어요 하거나 이렇게 하고, 여기서 싫은데요? 했다가 이 사람이 해명하려고 하면 그랬어? 알았어요 하고 넘어가거든. 24 옥수님은 자비가 없었어. 이 장면에서 사람이 자비가 없어지는 순간은 내가 정의일 때예요. 내가 정의고 상대가 악일 때야. 그때는 사람이 자비가 없어져요. 지금 24 옥수님은 23 옥순이 여기에서 악이거든. 나를 거울 치료시켜준 24기에선 내가 빌런이었다면 이번엔 너다. 미스터 한도 내 앞에서 울었고 11영숙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 없는 두 사람 퍼즐까지 맞춰서 비겁하게 미스터 한이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땔감이긴 했어요. 이날의 땔감 중엔. 24 옥순 입장에서는 제가 악이고 내가 정이야. 왜냐면 내가 정이고 내 정의 반하는 사람들은 악이 되니까. 그래서 같이 셀카 찍을래요? 나중에 누워서 그러고, 순자님은 순자님끼리 얘기하고 있고, 23 옥수님이 지금 순자랑 아까 사과를 해서 풀긴 했는데 그래도 불편한 상황이지. 23 옥수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지금 내 차례 왔을 때 사람들이 왜 나가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26 순자는 나갈 사람이 마지막이니까 할 거면 하고, 뭐 마지막이니까 빨리 하고 끝내든 아니면 안 할 거면 끝내자고 하려고 했었다. 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거든. 일리가 있어. 26 순자는 보면 뒤에서도 23 옥수님하고는 이 둘 사이에서 어떤 트러블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풀 것도 없는 거야. 애초에 뭐 그런 트러블이 크게 있지도 않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23 옥순이 해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23 순자님하고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해명을 해야겠구나. 자기가 너무 생각을 말하지 않았구나. 너무 소통을 안 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23 옥수님이 이제 해명을 합니다. 이 해명도 23 옥수님이 상황 파악을 지금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은 미스터 권까지 어장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제대로 해명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23 옥수님이 지금 한 위주로 해명을 하거든요. 이 안에서 지금 양쪽에 있는 순자들은 권 때문에 오해한 사람들이에요. 23 옥수님이 강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야. 지금 이 순자님들에게 해명을 할 거면 권에 대해서 해명하면 돼. 23 옥수님이 지금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나, 그거를 23 옥수님이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실은 미스터 한에게 끌렸던 이유가 나랑 같아서였어요. 23 옥순이 보기에 강은 나랑 그런 부분이 비슷하고 한은 나랑 그런 부분이 비슷한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웃고 내가 그걸 못하지만 에너지를 쓰는 면이 비슷해 보이고 그게 더 강해 보이고. 그러니까 23 옥순이 봤을 때는 한이나 강이나 자기의 어떤 부분을 닮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사람들, 내가 소통을 잘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닮은 쪽은 강, 내가 소통을 좀 미숙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하려고 애를 쓰는, 남들하고 잘 어울리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은 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미스터 한에게 많이 끌렸던 이유가 나랑 같아서였어요. 여기서 24 옥순이 미스터 한에게 끌리긴 했어요? 아니 끌렸대잖아요. 이게 참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타인을 볼 수밖에 없어. 24기 때도 끌리긴 했어요? 어안이 벙벙 영식에게 끌리긴 했어요? 24 영수에게 끌리긴 했어요? 24 상철에게 끌리긴 했어요? 아니었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갈림에게 끌리긴 했어요? 미스터 김에게 끌려서 선택하라고 끌리긴 했어요? 윤에게 얘기해보자고 했을 때 끌리긴 해서 얘기해보자고 한 거예요? 끌리긴 했어요? 그렇진 않았거든. 언제까지요? 지금 미스터 한과 11영숙 말만 믿고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해버리는데, 좀 상황을 입체적으로 봐야 돼. 내가 그렇게 믿어도 일단 이 사람의 정보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맞춰봐도 되잖아. 23 옥수는 미스터 한이 정리해주지 않았으면 그날 미스터 한에 갈 때 생각했거든요. 24 옥수는 미스터
한이랑 강 둘 중에 고민하다가 강한테 간 거예요? 아까 미스터 한은 이런 말 안 했는데 23옥수는 다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미스터 한 말로는 결국 모든 중요한 선택에서 미스터 강을 택한 게 더 끌렸던 거다. 그 고민이 엄청 있으니까 마음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 근데 26 순자가 보면 어쨌건 권으로 인해서 진짜 피해를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26 순자도 권에게 마음을 여러 번 표현했어. 심지어 슈퍼데이트권까지 썼어. 나 23 옥순하고 풀고 올 거였으니까 기다려 라는 식으로 태도를 취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마지막까지 자기 마음을 표현했지만 결국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어. 심지어 자기 눈앞에서 23 옥순에게 편지를 주고 가는 것을 봤어. 그리고 23 옥순이 나랑 얘기 좀 해요 라고 가서 다시 요청하는 것도 봤어. 26 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마음이 거기까지 가지 않은 거야 하고 해명을 하고 있어. 이런 걸 보면 26 순자는 지금 그 라방에서 그렇게 했던 거나 그런 것들도 정말 우린 다 풀렸어요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26 순자는 기본적으로 평화주의자 같아요. 그렇죠. 단순한 사람이지. 단순한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 여기서도 지금 24 옥수님한테 기름 부어놓은 건 한이야. 물론 24 옥수님이 잘한 거 아니지. 잘못했지. 물론 그 기름을 붓는 과정에서 23 옥순이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을 하면서 권의 오해를 샀지. 권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못했지. 그 행동을 보고 판단해버렸지. 26 순자님은 단순하지만 사람이 안 꼬여있어. 23 순자님은 거기서 이게 좀 센 사람이 있으면 미스터 나 말을 듣고 뭐 권한테 간다거나, 23기 때도 영철님 말을 듣고 그냥 뭐 자기의 어떤 불만이 있었음에도 가가지고 바로 수긍을 해버린다거나,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24 옥순의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24 순자를 보면서 이게 맞아? 하니까 순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려. 자기가 가서 사과를 해놓고 왔으면서도. 23 옥순 입장에서는 권은 24 옥순하고 잘하고 있는 줄 알았지. 내 순위에는 둘 수 없다. 나는 일단 두 사람이다. 직진하겠다길래 그래서 한 3번 말했었지. 24 옥순님은 그동안 했던 행동은 그러면 뭐 다 틀린 거였어요? 어떻게 라고 했을 때, 저 정도를 했을 때 직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불러서 선택해달라고 해놓고 본인은 정의가 됐어. 이제 어벤져스에 합류했잖아요. 지금 악당 23 옥순을 함께 물리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장 누구보다 앞장서는 거야. 앞잡이들이 더 잔인하고 활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앞잡이가 뭐야? 앞잡이. 자기는 원래 다른 조직에 있다가 이 조직에 넘어왔기 때문에 더 행동해. 더 나서고. 나는 원래 어장관리 측에 있다가 지금 어장관리 단속반이 됐기 때문에 누구보다 어장관리를 더 열심히 잡는 거야. 맞아 그게? 23 옥순은 나는 그렇게 했는데 오해가 거기서 생겼던 거지. 내 의사랑 관계없이 직진한다고 했어. 그냥 냅뒀어요. 뭐라고 안 하고 재밌게 사기특권 쓰고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불렀어요 라고 했는데, 이런 게 24 옥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 이게 아마 순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될 거야. 왜냐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부른다고? 꼬시려고가 아니고 여기 지금 솔로 나라인데 표정이 안 좋다고 왜 불러? 이렇게 되는 거지. 약간 24 옥순님이 과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포인트 같기는 해요. 약간 저게 온실 속의 세상감.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은 표정이 안 좋았다고 불렀다고? 이제 거기서 오해가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 그걸 제대로 서로 오해를 푼 게 오늘이다. 오늘 그래도 정리를 했다. 옥순은 나만 이해 안 가 하면서 순자를 너도 이해 안 가지? 이렇게 하면서 몰고 가거든. 이해가 안 가는 여론을 모으는 상태. 26 순자가 아니야 어쨌든 하면서 좋게 풀려고 하는데, 26 순자는 어쨌건 뭐 중간에 어떤 담화에 합류한 말들이 있었지. 양손에 쥐고 휘둘리는 거지 뭐. 그것도 크게 막 나쁜 의도로 한 것 같지는 않아. 순자님은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이 23 옥순님이 이 방에 있을 때도 그래도 좋게 풀려고 하는 거는 26 순자고, 26 순자가 여기서 결론이 뭐예요? 이거는 풀려서 그다음 말을 해줘. 그러니까 이것도 짧은 사이에서 이 사람들의 성향이 드러나는데, 23 순자는 풀려서 그다음 얘기를 들려줘 라는 요청을 한 거고, 24 옥순은 결론이 뭐냐? 너 결론 없는 얘기 하지 마 라는 지적이 되는 거고, 26 순자는 결론이 최종 선택할 거야? 라고 중립적인 질문을 하고, 이런 게 지금 세 사람이 차이가 또 드러나지. 권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다른 정보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아까 한하고 24 옥순이 얘기하는 것만 봐도 24 옥순이 잘못 알고 있는데 한이 바로잡아주지 않잖아요. 잘못된 정보가 더 확신을 갖고 돌아버리고 있잖아 지금. 한과 권이 잘못된 정보를 뿌리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지 않아. 23 옥순은 미스터 강. 23 옥순은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뭘 결정해? 미스터 권하고 내가 결정할 게 뭐 있어? 난 다 정리한 거잖아. 여기서 23 순자랑 24 옥수님이 눈을 맞추고 웃거든요. 둘이서만 얘기를 했으면 실은 그냥 이해를 오히려 했을지도 몰라. 23 순자가 설득이 됐을 거야. 26 순자랑 23 순자가 둘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성격이고 그렇게 보이는데, 26 순자는 단순해.
굳이 공격적으로 생각하질 않아. 24 순자님은 기본적으로 좁아, 예민해. 하지만 그거를 티를 안 내는 사람이야. 미스터 한이군요. 미스터 한이 나에게 물어봅니다. 미스터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24 옥순이었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상황에서 뭐 제갈과 윤이 들어오네요. 제갈은 24 옥순한테 그대로 얘기했대. 카메라가 꺼지고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뒤 만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최종 선택 안 할 거다. 여기서는 한이 끼어듭니다. 미스터 한도 최종 선택한다고 사귀는 거 아니고 알아보는 거다. 만나고 싶다고 해야 서밋이 시작되는 거다. 하고 싶지 않은 거다. 24 옥순에게 선택지가 늘길 바라는 거고, 미스터 나는 공정한 대결을 위해서 저기에서 밀어붙이는 거지. 미스터 나는 굉장히 남자답게 행동하려고 참 애쓰는 사람이네요. 그렇게 서성이다가 24 옥순을 불러냅니다. 나는 너하고 단절을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내가 최종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냥 할게. 최종 선택을 한다는 말로 뭐 제갈님은 원래 가능성은 없었지만 한다고 또 이렇게 하는 말로 더 멀어졌죠. 옥수는 여기서 끝하고 밖에 나가서 안 만나고 싶어 이거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 기분 안 나빴고 무슨 의미인지 전달됐어요. 제갈은 미안해요. 24 옥수님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니 24 옥수님은 지금 왜 여기서 제갈님을 선택 안 할 거면서 제갈님을 선택하는데 여기서 그냥 들어요? 여기서 왜 적용 안 하지? 이렇다니까. 사람이 참 이래요. 그 어떤 정의감을 자기 일에는 적용을 못하지. 마음이 있긴 했어요? 제갈님한테 마음이 있어요? 그게 맞아?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거 맞아?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 나만 이해 안 되는 거야? 나만 그런 거야? 이건 뭐야 이게. 방금 옥수님이 했던 말이 그대로 다 적용되잖아요. 지금 제갈님한테 마음이 있기는 한 거예요? 최종 선택을 하지 않은 게 24 옥수님이 굉장히 후회하는 일이었을 거야. 솔직히 24기 때 24 옥수님이 최종 선택을 누군가를 딱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상황 반전이 일어났어. 상황 반전이 완벽히는 아니어도 꽤 일어났을 거예요. 그게 아니어가지고 뭐야 그럼 뭐하러 1대5 했어?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이 평판이 안 좋아졌었잖아요. 그거를 지복행 와서 좋은 이미지로 살려놨어. 그랬는데 이번에는 결과적으로 24기 때 광수에게 했던 행동을 지금 23 옥순에게, 그것도 이제 동성에게 해버리니까 24기 때 광수는 노래를 27곡을 부르면서 여론이 그렇지 않아도 안 좋았어요. 그나마 넘어갔던 거야. 24 옥수님이 심포도질이나 아니면 이렇게 막 좀 선동해서 광수를 나쁘게 몰아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묻혔어요. 이번에는 상대가 23 옥순이 돼버렸어. 23 옥순은 채식 순자님처럼 비호감도 아니고 광수님처럼 뭐 노래를 막 그렇게 부르면서 자기애가 넘치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24 옥순의 이런 행동들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거기다가 지금 권이랑 한 같은 사람이 기름까지 부어져 버리니까 그 불이 전부 24 옥순에게서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4 옥순은 최종 선택 정했어요? 진짜 고민되고 그렇게 이제 최종 선택으로 넘어옵니다. 미스터나 왜 나한테는 별 보러 가자고 안 했어? 너무 쉬웠으니까. 지난 3번의 범 동안 당신이 제 별이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나벙이 탄생이죠. 카메라가 꺼지고 그 뒤로도 웃으면서 보자. 그렇게 최종 선택을 하고요. 24 옥수님, 24기 때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최종 선택을 안 한 것. 이 사람의 플러팅은 다 이유가 있었구나. 신중한 거였을 수도 있겠다. 물론 심했지만 그래도 최종 선택을 위한 노력이었구나.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번에는 최종 선택을 한다고 해서 막판에 보여준 그런 모습들이 상쇄되기는 힘들어져 버렸다. 24기에서 보였던 저의 행동들로 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편견 없이 봐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그렇게 최종 선택을 하고요. 최종 커플이 됩니다. 24 옥수님 표정은 안 좋아요. 계속 저를 선택해줘서 신뢰가 쌓였어요. 지금은 좋습니다. 그렇게 24 옥수님에 대한 얘기는 끝이 나고요. 이제 다른 분들도 조금씩 볼 텐데 그분들 보면서 자세한 얘기 해보자고요.